제가 오늘 준비한 이름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입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분석하기에 앞서 역대 대통령의 이름과 사주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식 판단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주는 사주대로, 이름은 이름대로의 생극 재화를 비롯한 다양한 관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한 단식 판단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런 단식 판단이 모여서 실제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단식 판단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중심수와 세운, 그리고 그와 배합의 관계를 보았고, 사주는 일간만 간략히 보았습니다. 결과는 이름의 고유수끼리의 배합은 대부분의 고유수의 배합이 비율이 비슷했고, 극이 되어서 흉한 것은 이름 안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조합이 1, 2가 5, 6을 보는 경우였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은 거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고유수와의 조합은 대부분이 해결이 된 것에 비해 참 특이한 부분이었고요. 1, 2가 5, 6을 보는 것은 5, 6은 이제 재를 상징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에는 1, 2가 5, 6을 보는 배합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그 생각을 또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에 대한 호불호는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을 보면 1, 2가 5, 6을 보는 작용이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주로 볼 때 연간에 간목이 없는 것과 일간에 병화가 없는 것이 특이했고요. 보통 생각하기에 간목과 병화는 만인의 그늘이 되어주고 널리 공평하게 비추는 것인데 대통령의 일간과 연간에 없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름으로는 상관사와 정관팔이 없는 것이 특이점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름 중심수는 5, 6 재성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서 1, 2 비급과 9, 0의 인성이었습니다. 사주로는 연관과 일간 관계없이 금오행이 가장 많았고 금을 생해주는 토오행이 두 번째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생각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말은 쓸 때와 읽을 때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리에 따라서 오행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리가 달라지면 당연히 오행도 달라집니다. 소리와 오행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고정우 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는 소리와 글자의 발음이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장명에서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소리에 맞춰야 합니다. 이름은 글자가 아니고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도 글자 나름의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자의 기운이 부르는 소리보다 약하기 때문에 소리를 더 중요시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소리를 우선하고 다음으로 글자를 살피면 됩니다. 이런 이름이 우리 주변에는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편한 대로 부르거나 이름 주인공이 원하는 대로 부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도 이 경우에 속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름은 따로따로 한 글자씩 부르면 윤자, 석자, 열자인데 아무도 살려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강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은 다양한 발음의 법칙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글자 그대로 부르면 발음이 꼬여버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대략 윤석열이라고도 하고 윤석열이라고도 합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윤석열이 표준 발음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의 이름은 글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따로 읽으면 윤자, 석자, 열자로 읽혀지고 또 그렇게 적기도 하지만 아무도 이 세 글자 발음 그대로 읽거나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는 두 가지만 분석하겠습니다. 저는 성명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이나 유심히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준비한 논문이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 연구였습니다.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의 삶이 일반인보다는 더 객관적이기 때문에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명은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바가 없으니 서로 합의된 발음으로 쓰면 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이름을 호칭하는 발음을 유심히 살펴본 기억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후보였을 때 원했던 호칭은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후보 시절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공중파에서는 윤석열로 발음하였고 종편 몇 군데에서는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차 윤석열로 부르는 경우가 없어지고 윤석열로 부르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윤석열의 이름을 분석해보고 어떤 이름의 소리가 더 좋은지 보겠습니다. 먼저 주로 부르는 윤석열입니다. 옆에 열도 적어놨는데 발음으로 보면 니언으로 발음이 되지 이형으로 발음이 안 됩니다. 또한 이형보다 니언인 열로 발음되는 것이 이름 기운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이 이름은 성과 같이 부를 때와 이름만 따로 부를 때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름만 부르면 좋은 이름이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름은 성 빼고 이름만 부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먼저 이름만 부를 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심자 11의 중첩을 3이 해결하여 5로 넘겨주었으며 끝자 5, 2, 6으로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이름이 됩니다. 그렇지만 성과 이름을 같이 부를 때 저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의 끝에 있는 5, 6을 이름의 중심자에서 이래 강하게 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 6은 부인도 되고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5, 6은 부인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재정도 되고 우리나라의 소중한 것들이 됩니다. 또한 내 재산도 되고 국가 수반이기 때문에 나라 살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닫혀 있거나 극되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자꾸 흐르거든요. 부인으로 인한 구설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이 5, 6이 1, 2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부작용입니다. 그 부인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구설이 끊이지 않았는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구설이 있고 명품 빼기니 뭐니 하면서 정말 국민으로서 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구설이 이제 5, 6이 1, 2를 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5, 6이 1, 2를 보는 것은 개인적인 경우에도 크게 문제가 되는데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너무 쉽게 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독한 마음으로 내 것을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이에 어느새 내 것이 남의 손에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24년, 25년에는 윤 대통령의 세우는 1, 2 비겁이 옵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곡차곡 이루어왔던 소중한 것이 한꺼번에 술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발음 윤석열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좋습니다.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대통령 후보 시절 한동안과 유명해진 당시 몇 년은 꽤 많이 불리긴 했을 겁니다. 그 외에는 부를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름은 성에서 3이 6을 생해주고 중심수에 겹쳐진 1, 1은 7이 좌우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겹쳐진 6, 5는 7이 조절하여 잡아둔 1 말고 또 하나의 자유로운 1이 조절을 해주니 퍼펙트한 조합이 됩니다. 더구나 윤석열로 불릴 때는 영인성이 없는데 윤석열로 부르면 영인성도 생기게 되니 더욱 좋은 기운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공중파에서 많이 불러준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소리도 그가 당선되는데 한 몫을 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바닥에 적은 왕자보다 많은 사람이 불러준 윤석열이라는 이름의 소리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거의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본인이 원하는 이름은 윤석열이지만 임기 5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르게 되므로 그 기간 동안의 기운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주가 많은 작용을 하겠지만 5년이라는 일정 기간으로 볼 때 음적인 사주 기운보다 양적인 이름 기운이 더 많은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를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일이지만 성명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윤석열보다는 윤석열로 부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상은 바른 네임으로 본 윤 대통령의 이름 분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이름을 바른네임 통변법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바른네임의 통변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좋은땅 출판사에서 고흔이 낸 당신이 모르는 이름의 비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